네, 안녕하세요. 모은대학교 부동산학과 박사과정 안상구입니다. 우선 발표하기 앞서 5월 31일 날 이 자리에서 많은 교수님께서 저희의 설문 HP 설문조사를 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이 나올 수 있었고요. 이 자리에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발표 논문 주제는 공동주택 재건축 사업의 단계별 의사결정 중요도 요인 연구에 대해입니다. 연구의 배경입니다. 197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주택 구조 문제와 지역 간 불균형 문제가 심화되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추진했고 1980년대 이후 재건축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30년 이상 된 고층 아파트 단지들이 재건축 연한에 도달하면서 주거 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연구의 목적은 재건축 사업의 단계별 의사결정 중요도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을 하고 이를 통해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있겠습니다. 이를 위해 첫째, 단계별 의사결정 요인의 중요도를 비교 분석을 했고 둘째, 실무 전문가와 행정 전문가 간의 차이를 분석을 했습니다. 셋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점을 파악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제도적 시사점을 제시하였으며 사업 효율성을 높이고 이해 관계자 간의 갈등을 줄이며 안정적인 공동주택을 촉진하고자 했습니다. 연구의 범위는 공간적, 시간적, 배역적 범위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공간적으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구분하였으며 인구 감소와 주거 환경 개선 필요성이 큰 비수도권에 주목을 했습니다. 시간적으로는 1990년대 이후 건설된 중고층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2024년 5월부터 7월까지 진행된 전문가 설문 데이터를 활용했습니다. 내용적 범위로는 6개 분야인 정책, 건축, 계획, 그리고 조합, 경제성, 시공업체, 협력업체를 나누고 소분류에서는 총 30개의 중요도 요인으로 구분하여 진행을 하였습니다. 분석 방법으로는 HP 기법을 활용해 단계별 의사결정 요인을 도출하고 전문가 그룹별, 지역별 차이를 비교를 했습니다. 이를 통해 재건축 사업의 최적의 의사결정을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론적 고찰이 되겠습니다. 재건축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정의됩니다. 국내 공동주택은 주로 벽식 구조로 건축되어 평균 수명이 약 30년을 짧습니다. 이로 인해 리모델링보다 재건축이 선호되며 이는 물리적 내구성뿐만 아니라 주거 환경의 현대화와 경제적 가치 상승을 목적으로 합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물리적 내구성으로 인한 재건축은 11.5%에 불과하고 88.5%는 경제적 이익과 사회적 필요성에 의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건축의 주요 동의는 경제성 가치 상승과 주거 환경 개선임을 알 수 있습니다. 2023년 7월 기준 수도권과 비수도권 재건축 사업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에서는 서울이 가장 활발했고 인천은 중흥 단계에서 비율을 차지했고 경기도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추진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수도권에서는 부산과 대구가 주도적인 재건축을 진행했으며 광주, 울산, 세종은 제한된 범위에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비수도권에서도 꾸준히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재건축과 관련된 선행 논문은 의사결정 요인과 중요도 요인으로 구분을 했고 시간 관계상 의사결정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태영 연구원은 단지 환경, 경제성, 기능성을 주요 의사결정 요인을 분석을 하고 이민건 연구원은 경제성과 정책 지원을 강조를 하였습니다. 오재풍 연구원은 조합 갈등과 용적률의 중요성을 언급을 했고요. 지소영 연구원은 법적 규제와 경제적 요인을 중심으로 분석을 하였습니다.
송하영 연구원은 민간 주도의 활성화와 규제 완화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이처럼 선행 연구들은 의사결정에 대해서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도 연구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의 차별성입니다. 본 연구는 전문가 집단을 전문가 그룹과 지역별 차이를 반영해 분석을 실시한 점과 기존 연구에서는 수도권에 국한된 분석과는 달리 본 논문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각각 분석을 하고 두 지역을 비교 분석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입혔습니다. 실증 분석에서 기술 통계는 시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결과입니다. 재건축 사업의 단계부 의사결정 요인을 전체 전문가 그룹별, 그리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차이를 나누어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우선 전체 전문가 분석입니다. 전체 98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건축 기준 완화가 종합 1순위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재건축 사업의 초기 단계에서 규제 완화가 사업 추진의 핵심 동력이 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정부의 금융지원 및 조세 감면은 2순위로 평가됐으며 이는 재건축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재정적 지원이 중요함을 의미하겠습니다. 한편 시공사 브랜드 인지도는 3순위로 평가되었고 이는 재건축 후 주택시장에서 브랜드 가치가 주택 가격 상승과 직결된다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반면 조합 내부 갈등과 조합장의 업무 추진 능력, 그리고 감리업체의 업무 수행 능력은 중요도가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이는 내부 요인보다 외부 환경적 요인과 정책적 지원이 재건축 사업 성공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실무 전문가 분석입니다. 45명의 실무 전문가 그룹은 공사비 증가와 계약 조건 방식과 같은 예산 관리 및 실질적 실행 요인을 중시했습니다. 단지 특가계획은 6순위로 높은 중요도를 보였으며 이는 사업 시행 과정에서 재건축 단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설계 및 개발 전략이 필요함을 의미하겠습니다. 또한 정부의 금융지원 및 조세 감면은 2순위로 평가되었으며 이는 예산 부담을 줄이고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경제적 지원의 필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행정 전문가입니다. 53명의 행정 전문가 그룹은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공공의 이익을 중요하게 평가했습니다. 이는 재건축 사업의 법적 요건 충족과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반영했다고 살펴집니다. 특히 시공능력평가 순위와 공사 품질 및 마감재 수준은 실무 전문가보다 더 높은 순위를 기록하며 이는 사업의 안전성과 품질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차이는 각 전문가 그룹의 역할과 관점의 차이에서 기인하며 재건축 사업의 의사결정 시 다양한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비교 분석이 되겠습니다. 수도권에서는 건축 기준 완화가 1순위로 정부의 금융지원 및 조세 감면이 2순위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이는 수도권 지역의 높은 주택 수요와 시장성을 반영한 결과로 판단됩니다. 또한 재건축 기본계획 수립이 10순위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 사업 초기에서 체계적 계획이 수도권 사업 성공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보여집니다. 비수도권에서는 주택가격 상승 만족도가 5순위로 사업자 해결 의무가 7순위 나타나 경제성이 주요 과제로 부각되었습니다. 이는 비수도권이 인구 감소와 같은 사업성에서 인해 재건축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 반영했고 비수도권의 추가적인 정책 지원과 재정적 혜택이 필요함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결과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재건축 사업의 추진 동력과 과제가 상이하다는 점을 보여주는데요. 수도권은 규제 완화와 체계적 계획이, 그리고 비수도권은 경제적 지원과 사업성 개선이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종합분석 결과에서 단계별 중요도입니다.
계획 단계에서는 건축 기준 완화와 정부의 금융 지원 및 조세 감면이 가장 중요하게 평가되었습니다. 이는 초기 단계에서 규제와 재정적 장벽을 해결하는 것이 사업 추진의 출발점 위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의 단계는 주택가격 상승 만족도와 사업사 해결 유무가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이 재건축 사업의 성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건설 단계에서는 시공사 브랜드 인지도와 공사비 증가 및 계약 조건이 주요 요인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는 시공사의 역량과 계약 조건이 재건축 후 주택의 시장성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임을 의미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연구의 결과가 되겠습니다. 수도권에서는 건축 기준 완화와 정부의 금융 지원 및 조세 감면이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고, 비수도권에서는 경제성과 주거시설 및 주택가격 상승 만족도가 핵심 요인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특히 비수도권은 낮은 사업성과 인구 감소로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전문가 그룹 간 차이에서도 명확하게 나타났습니다. 행정 전문가들은 의사결정이 투명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중시하며 실무 전문가들은 예산과 실질적 실행을 더 중요하게 평가를 했습니다. 단계별로 보면 계획 단계에서는 건축 기준 완화와 정부의 금융 지원이 가장 중요했으며, 결의 단계에서는 주택가격 상승 만족도와 사업성 해결이, 건설 단계에서는 시공사 브랜드 인지도와 공사 금액 증가가 핵심 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제안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노공동주택 종합관리 방안 마련을 통해 양질의 주택 재고 관리를 지원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는 소유자 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초기 비용과 분담금을 지원해야 하겠습니다. 셋째로는 재건축 정책 기반 강화를 통해 비수도권의 지역 맞춤형 지원과 세대 증가형 사업 추진을 지원해야 하겠습니다. 넷째로는 재건축 기본계획 수립으로 무단한 계획을 방지하고 도시경관과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겠습니다. 이러한 결과와 개선 방안은 재건축 사업의 경제성과 조합원의 만족도를 높이고 성공적인 사업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연구의 한계입니다. 본 연구는 실무 전문가와 행정 전문가 의견을 중심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조합원이나 거주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에서 한계가 있고요. 재건축은 주민들의 의사결정과 밀접한 관계가 되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주민 요구를 심도 있게 다룰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재건축 사업은 정책과 법률 변화에 민감하지만 본 연구 같은 경우는 특정 시점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했기 때문에 정책 변화에 대한 예측이 다소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과 향후 정책 변화에 대한 예측을 포함하는 연구가 필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주제, 요새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주제죠. 공동주택 재건축. 주택 보급률 관련해가지고 결국에는 나원대에 있는 도심을 활성화시키고 해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것 때문에도 진짜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시간 우리 이제 각 교수님께서 발표한 걸 들으셨고 미리 보내드린 걸 보셨기 때문에 각각 자기 우측에 계신 분부터 자기소개를 간단하게 하시고 코멘트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기소개를 간단하게 하시면 바로 코멘트 시작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도시부동산정보 김은수입니다. 현재 북한경제특별연구를 하십니다. 안 들리는데 좀 눌러서 다시. 네, 됐습니다. 네, 다시 하십시오. 예,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동부가도시 부동산 연구원을 운영하면서 북한 경제특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부동산 펀드, 리츠, 그리고 이제 개발, 실무 쪽에서 일을 했었고요. 그런 관점을 살려서 직접 개발하는 실행 방안에 대해서 이제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 관련해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논문 아이디어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결과를 이제 얘기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좀 아쉬운 거는 이제 정부에게 좀 따끔한 얘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해주시면 어떨까. 116페이지 보시면은 안전진단 완화에 대한 어떤 관점이 실무 그룹에서는 이제 8위 정도로 좀 이렇게 생각하는 데 비해서 행정 쪽에서는 12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규제를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뼈아픈데 규제를 하는 사람은 그 정도의 강도를 못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맞는 사람이 더 아픈데 그 아프다는 게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역에 따라서 이제 수도권은 안전진단에 대한 어떤 그 관심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걸 이제 5위로 보고 있는 반면에 이제 비수도권은 15위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현대건설이 지방에 아파트 질 때 거긴 더 잘 짓고 수도권을 더 못 져가지고 안전진단이 안 나오는 게 아니듯이 역시 이것도 이제 규제에 대한 부분이 이제 잘 이렇게 부착이 되고 있고요. 이거 관련해서 보면은 실은 부동산 경기가 등락을 할 때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킨다는 명분에서 실은 재건축을 못하게 이제 막은 거죠. 그래서 이제 공급을 인위적으로 조정을 이제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제 본질은 안전진단은 이제 물리적인 어떤 그런 거를 평가를 해서 이제 나가야 되는데 사회적인, 경제적인 요소의 잣대를 들이대가지고 안전진단을 재단을 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재건축에 대해서 이제 확신을 할 수가 없고 오히려 정부를 불신하는, 주택 정책을 불신하는 어떤 큰 계기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그런 의미에서 지금이라도 안전진단은 말 그대로 제대로 진단을 하고 아파트 공급에 가는 게 우선이라면 뭐 무주택자에 대한 어떤 배정을 늘린다든가 이렇게 해서 시장이 좀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갈 수 있게 하면 어떻겠냐라는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저 업계에 있는 분들은 이런 얘기를 정부에 대해 할 수가 없는데 이제 이렇게 학계에 계신 분들이 좀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제도가 정책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립대학교 신석 교수입니다. 저는 이제 통계 분석을 하셨는데 통계 분석을 하시는 이유가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통계 분석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변수를 잘못 썼을 경우에는 사실은 통계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봤을 때는 지금 연구 한계라고 하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전문가 유형별 분석의 한계, 그러니까 기술적이나 사회적 환경의 변화 반영 부족하다 이런 쪽으로 한계를 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통계 분석을 하기 전에 일단은 이것부터 먼저 하시고 나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된 다음에 통계 분석을 들어가야지 지금 통계의 오류나 이런 것들이 더 방지되지 않을까 하는 점이 제 생각이고요. 사실 요새 이제 사실은 설문조사나 통계하다 보면은 사실은 오류뿐만이 아니라 변수를 갖다가 고의적으로 잘못 넣어서 사실은 변조까지 하는 경우는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그걸 먼저 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시청에서 주택하고 상가 쪽 분쟁조정위원회를 담당하고 있는 서혜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 주제를 받았을 때 공동주택 재건축 사업의 단계별 의사결정 중요도 요인 연구라고 해서 저는 이제 그런 분쟁 쪽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어떤 각 주체별의
간의 갈등이라던가 뭐 분쟁, 해결 이런 쪽에 이제 좀 관심이 많아서 그런 주제인 줄 알고 제가 이 주제를 받아서 읽어봤는데요. 제가 생각했던 부분하고는 이제 조금 다른 쪽의 접근 방식이었던 것 같고요. 일단 제가 본문을 좀 보니까 이 실제 분석에서는 이 재건축 단계를 대분류로 해서 크게 세 분류로 나누고 그리고 이제 중분류, 소분류로 해서 한 30개 정도의 그 의사 결정 요소를 가지고 순위를 표 4부터 해서 표 8까지 그 전문가별 그리고 수도권, 비수도권 해서 순위를 쭉 매기셨는데요. 저는 이게 이제 제목이 단계별 의사결정 중요도라고 하면 각 단계별로 각 단계에서 그러니까 크게 뭐 재건축 사업의 단계를 뭐 한 8단 그러니까 그 기본 계획부터 조합의 해산까지 해서 뭐 8단계로 나누기도 하고 10단계로도 나눌 수 있는데 어느 단계 나눴을 때 각 단계별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가장 중요한지 부분을 파악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논문을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하시지는 않고 전체적인 이제 순위를 매기셨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실증 분석을 하셨는데 그에 따라 이제 결론 부분에서 결론을 주로 보게 되면 결론이 이제 그 마지막 해결 방안을 보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해서 나오는데요. 그 결론 부분에 주로 나오는 부분들이 이제 재건축 관련해서 법이나 제도 개선 쪽의 결론이 많더라. 그러면 사실 이제 그 재건축 관련해서는 사실 조합 운영의 어떤 개선 방안이라던가 혹은 뭐 재건축 사업의 수익성이나 혹은 그 기간 단축 뭐 이런 개선에 대한 점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이 개선 그러니까 해결 방안이 다 법이나 제도 쪽으로만 기운 게 치우친 게 그 점이 좀 아쉬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명지대학교 심리자 교수입니다. 일단 이 논문은 공급 확대라든가 도시재생 또 도시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정부가 지향하는 거하고 아주 잘 맞는 시의적절한 논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몇 가지 보완을 하시면 더 좋은 논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연구 설계나 대상의 제한성이 좀 많이 있었다. 뭐냐면 우리가 이제 설문조사를 할 때는 설문 문항부터 잘 만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논문의 연구 목적을 지금 그 103페이지에 보시면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해 관계자 간의 갈등을 최소화한다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잡았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그 이해 관계자의 갈등을 최소화하려면 이 이해 관계자는 사실상 이 재건축을 동의하고 재건축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갈등 요인이 되는 필요 중요도거든요. 근데 이게 문항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연구 설계 자체가 조금 한계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연구 이 조사한 거를 112페이지에 보시면 1위 이제 그 순위가 종합 순위가 1위인 것이 건축 기준 완화예요. 용적률 또는 동의율. 이거는 지금 정부에서 완화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태여 설문 문항을 이렇게 했어야 될까? 의사결정을 하는 이 조합원이라든가 여기에 관계된 내부 갈등 요인이 있는 분들의 설문을 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이제 실무적인 우리가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논문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법론적인 한계가 있었어요. 뭐냐면 이제 AHP로만 한다고 그러면 이 AHP는 가중치 도출하거나 또 의사결정 과정에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그 활용하는 순위를 매길 수는 있지만 중요도를 매길 수는 있지만 서로 상호작용이나 또는 이거에 대한 동적인 변화를 반영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에 좀 더 다중요인 분석 방법론을 썼으면 어땠을까? SEM이나 또는 다층적 접근법
방법을 결합해서 분석했더라면 좀 더 좋은 상호작용까지도 도출이 될 수 있는 그런 논문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앞에서 이제 제가 문학 얘기를 했듯이 의사결정, 질적 요인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갈등 해결 방식이라든가 주민 간의 협력 모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갔으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활용하기가 좀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제 그 지방까지도 조사를 한 거는 굉장히 좋은 생각이신데, 좋은 방향성인데, 요거를 좀 종합적으로 통합해서 일관성 있게 정책 제안에 통합해서 넣을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방안 모델이 나왔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정규, 왜냐하면 시사점이라든가 연구 결과에 재현해서 방향성만 제시하는 거는 활용하기가, 인용하기가 그렇게 뭐라고가 중요하지가 않다 보니까 뭐를 해야 되냐면 구체적인 모델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개선 사항으로 쓸 수 있는 구체적인 모델.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여기에 또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이것도 이제 그 문항, 설문 문항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공공성과 환경 지속성 부분이 안 들어갔어요. 이거는 정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재건축을 할 때 정부에서는 공공성이나 환경 지속성이 있으면 지금 용적률을 엄청나게 완화해줘요. 그게 이제 서울시에서도 발표를 했고 정책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더 들어갔으면 이 논문이 좀 더 훌륭한 논문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상명대학원 김종희입니다. 저는 이 논문을 보았을 때 요새 재개발, 재건축이 굉장히 유명한데, 또 신성통합, 모아타운 이런 거를 많이 지정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제목을 보았을 때는 굉장히 관심 있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사업을 단계별 의사결정을 이런 제목을 보면은 여기 이제 모든 게 다 의사결정을 하고 이런 거는 단계별로 재건축 사업은 모든 게 절차법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보면은 계획 수립 단계가 있고 시행 단계가 있고 완료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 계획 단계에서는 추진위가 있고 구역 지정에서 수립을 하고, 또 이제 시행 단계에서는 조합 설립하고, 시행 단계에서는 건축 시행 받고 사업인가 받고, 이렇게 해서 완료 단계에서 철거 시공하고, 그러고서는 이제 해산이 되는 이런 게 있는데, 이 단계별 의사결정을 봤을 때는 제가 봐서는 여기 조금 들어가면 퀄리티가 훨씬 높아질 것 같고, 일단은 그 제목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리고 요거 102페이지에서 초록 공문 초록에서는 재건축은 어차피 공동주택입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은 제가 그 제목에서도 보면 공동주택은 앞에 괜히 뭐 하나 이렇게 다듯이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 재건축 사업은 이렇게 나오면서 목적이 나오게 되면은 재건축 사업은 이런 기반시설은 양호하나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왜냐면 이거는 공인중개사법에 시험에 여기 문장이 그렇지 않으면 틀린 문장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좋은 재건축 사업은 이렇게 되면 기반시설을 양호하나 요리적으로 나서 목적이 이렇게 하고 요리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초라고 그렇고, 또 103페이지를 보면 목적이 몇째 줄에서 이제 목적이 나오는데, 목적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목적을 좀 압축을 해서 나머지는 뭐 방법론으로 제시키던 데서 목적을 가지고 간결하게 해서 남이 봤을 때 좀 깔끔한 논문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아쉬움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내용상을 범위를 해보면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재건축 사업 단계별이 굉장히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굉장히 이게 이슈예요. 그래서 그거 논문을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잘 하면 이게 진짜 좋은 논문이 되겠다 이런 생각 아쉬움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 제가 요거는 왜 그러냐면 초과이익 하유제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상해제라고 그러는데 지금 강남 3구하고 용산구하고서 4구가 이제 투기 가해지구에서 걸렸고 나머지는 다 이제 빠져가지고 수도권만 빠졌는데 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제가 논문도 많이 봤어요. 재개발에. 근데 제가 보니까 진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초과이익 하유제에 거기 조합원이 안 되는 사람이 쓰는 그림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보면은 또 궁금하면 이게 맞는다. 그래가지고 이 논문을 보면 석사 논문, 박사 논문을 다 그거를 가지고 해가지고 이게 맞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한 1년에 그 초과이익 하유제가 2,500만 원 세금이라 그 비용 털어가지고 10억 15억 남는다 그러면 결국은 매달씩 초과이익 하유제를 납부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기존에 거 있는 조합원들한테는 완전히 진짜 힘든 상황이겠지. 추가 분담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걸 정부에서는 논문 석사 논문이 나오면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러는데 요거는 좀 석사 박사 논문에는 좀 교수님과 학자분들이 많이 좀 생각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초과이익 하유제 가지고는 또 집값이 또 아파트값이 또 오르잖아요. 그럼 계속 연쇄방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제가 매진하면서부터 초과 뭐 저기 아파트 재건축 재개발 수용 이런 걸 다 봤는데 그전에는 이렇게 힘들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세계 때문에 더 힘들다고 봐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중간에 끼어들려고 그러다가 여러 교수님들의 코멘트 잘 들으셨죠? 뭐 늘 논문 연구하고 기술하다 보면은 구체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늘 나오기 때문에 많이 감안하셔가지고 정비해 주시기 바라며 저도 이제 또 사회자지만 잠깐 멘트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저는 5개 정도인데 왜 연구를 했는가, 연구 목적을 달성했는가 이게 뭐 효율성을 높이고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인데 그에 대한 거는 사실 달성을 못하는 거 아닌가. 이 앞뒤를 보고서는 연구를 좀 정비를 하는 게 저는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독자를 위한 가독성 얘기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표가 이게 자세히 봐야 되는데 표를 2단 편집이지만 1단으로 표를 좀 크게 해줘가지고 가독성도 중요하고 세 번째는 과정을 기술을 해줘야 돼요. AHP는 어느 거든지 사실 배부를 이게 98명이 왔잖아요. 한 150개 정도는 꼭 보낸 것 같아요. 야, 전문가 140, 50개면은 참 엄청 고생 많으셨어요. 그러면은 몇 부가 수령이 됐고 그 중에서 CI 일관성 지수가 벗어나는 게 이게 꽤 많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런 것들을 표기를 해줘야지 신뢰성이 올라갑니다. 그런 걸 해주시고 네 번째는 최근에 이런 것을 반영된 그런 법규나 어떤 제도나 시스템도 여기다가 이게 최근 논문이기 때문에 그걸 반영해 주세요. 안전진단 완화도 이슈 중에 하나였는데 이게 22년도 12월 8일인가 해가지고 국토부에서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 해가지고 2023년 1월 1일부터 구조안전성이 50%에서 30% 줄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11월 달인가 국회에서 그 30년 넘으면 안전진단 없이 진행하는 걸로 내년부터 6개월 지나서부터 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들은 최근에 쓰는 거기 때문에 해석할 때도 믹스해가지고 써주는 게 좋다고 보여지고요. 다음에 5번째는 해석입니다. 분석한 결과를 해석하는데 여기는 이제 외부 요인 위주예요. 정부가 지원해주는 게 좋다, 임금을 높게 해주는 게 좋다. 그러면 내부의 갈등은 사실 조합을 운영하는 사람, 진행한 사람 갈등 때문에 사실 공사의 문제 때문에 갈등 때문에 이런 게 많을 거예요. 그죠? 그런 거기 때문에 외부 요인이 믹스해서 쓰는 건 좋은데 내부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게 뭔가 사실 별로 없는 것들이 많죠. 그죠?
그거를 잘 구분해서 정리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수도권, 비수도권 분석한 것도 의미를 나열을 좀 해주면 좋고, 마지막으로 해결방안을 제시하면 다한 것 같다. 영국 결과 노후공동주택 종합적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 종합적으로 관리를 잘하면 재건축 안 하죠. 여기 연구 결과, 분석 결과하고는 뜬금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다 그러면은 주장하고 싶은 게 있었다 그러면 사실 반영을 해가지고 정리해서 나와야 되는데 뜬금없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하고 행정등 지원이 필요하다. 그런 요청도 없잖아요. 그래서 뜬금없이 정리를 하는 게 아니라 분석한 겨 그거를 다시 보고서는 좀 냉철하게 정리를 해서 해주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각 교수님하고 이런 코멘트를 잠깐 들으셨는데요. 우리 이제 발표하신 고생 많으신 우리 영구진께서 그에 대한 코멘트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응답 시간을. 네, 그 많은 좋은 말씀 우선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거 다 녹음해놓고요. 녹음 다 해놨습니다. 제가 말씀하신 것 중에 몇 가지 이야기 드리면은 일단은 기본계획 수립 같은 내용이 이제 결론에 나왔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계획 단계 건축 계획 분야에 재건축 기본계획 수립이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이게 전체 순위로 봤을 12위 순위 나와 있어서 계획 초기 단계의 기본계획 수립도 중요한 부분이라 이 항목을 가지고 여기 결론에 따라 어떤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제 제목에서 단계별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 115페이지의 종합 분석 결과에 그 단계별로 분석한 내용이 있습니다. 계획 단계 중 정책 분야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고요. 116페이지까지 또 항목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라는 내용이 빠져 있다고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 부분은 여기 항목 113페이지 표에도 있는데요. 결의 단계의 경제성 분야에서 아래에서 두 번째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라는 그 항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했던 내부 갈등이라는 요소도 제가 아까 이야기는 누락이나 빠져있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결의 단계 조합 분야에 위에서 두 번째 조합원의 내부 갈등이라는 항목이 있고요. 추가로 공사 쪽으로 봤을 때는 요즘 이슈화 되는 게 공사 금액이 증가라든지 계약 조건이 갑자기 럼썸했다가 금액이 증가되는 이런 부분이 있거나 또 초기에 이제는 사업하기 전에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 쉽게 얘기했다가 이제는 공계약 때는 여러 가지 조건이 넣어서 어렵된다든지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조합과 시공사의 갈등 부분이라고 판단이 돼서 그 부분을 거기다 넣습니다. 그리고 네. 죄송합니다. 네. 많은 코멘트 감사드리고요. 코멘트는 저희 지도부였으니까 상의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이제 이 논문이 이제 박사학위 논문에서 재건축하고 리모델링하고 같이 이제 들어가 있어서 비교하는 식으로 했던 거라서 재건축만 딱 떼다 보니까 이제 좀 논문이 좀 부족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이제 그런 분석에 대한 결과라든지 또는 앞으로 제언 같은 것들은 저희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